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사실 ESG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개념입니다.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고려할 때 참고하는 그런 요소 중 하나일 뿐 전혀 소비자와는 상관없는 얘기란 말이죠. 영상으로 신문기사나 뉴스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ESG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ESG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말하는 건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ESG는 이 기업이 착한 기업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결국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이 될 기업들을 좀 더 선별을 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정보가 ESG라는 얘기죠. 결국 투자를 받고 싶으면은 그 기업의 실적을 의미하는 그런 자료들을 더 내야 되는데 ESG는 단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어찌 보면 귀찮은 일을 하나 더 또 만든 거죠. 그렇다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러한 요소들이 어쩌다가 이 기업에 돈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국제적인 협약인 파리 협약에서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고요. 전 국가가 협의하긴 했지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되면은 또 파리 협약을 탈퇴하고 그런 기사들이 이제 난무하게 쏟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바로 유럽의 탄소국경 조정, 탄소세, 이런 탄소 시장과 관련된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탄소세와 같은 실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국 내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이제 유럽 내에 수입을 하는 국가들에게 너네 탄소 많이 배출했네? 그러면은 탄소세. 그래서 이제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기업의 제품을 수입할 때는 세금을 물려서 그 기업이 이제 유럽 자국 내에서 경쟁력이 거의 약화시키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명분은 충분해요. 유럽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기업들이 모두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이 잣대를 다른 유럽 외에 그런 수입하는, 수출하는 그런 국가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번져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탄소세를 매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리 협정 같은 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 아니더라도 실제 세계에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요인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은 당연히 특히나 수출입하는 그런 기업들은 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ESG와 같은 요소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탄소를 좀 더 적게 쓰고 그리고 좀 더 기후변화 관련해서 그런 리스크가 없어야 결국 수익을 내줄 게 당연하니까. 이러한 흐름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익률이 낮아질 게 뻔하니까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업의 정보를 받고 기업이 돈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기업의 환경적인 요소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S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분 최근 갑질 논란이나 그리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기업들의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게 실제 구매력 하락까지 이어진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회적인 요소 역시 투자자들은 당연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고 수익률이 좋다고 해도 어느 순간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터져가지고 그 기업이 구매력이 확 끊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G 요소입니다. 실제 기업 관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통해 정말 필요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나 그러한 요소를 따지기 위해 이런 거버넌스 요소를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태 탄소세, 탄소국경 조정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ESG와 관련한 실제 법률이 법으로도 만들어졌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장사 그리고 EU의 영내외로 모두 수출입하는 기업 이들은 모두 이미 올해부터 다 정보를 공개하도록 공시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제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ESG 정보를 공개하는 거를 필수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해외를 대상으로 수출입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활동하는 기업들 모두 이런 ESG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필수적으로. 요즘 뭐 포장지나 그런 광고 어디에서나 ESG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 대부분 이 기업의 실제 ESG 활동도 아닐 뿐더러 이런 그린워싱과 같은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 기업이 실제 ESG를 잘 하고 있나 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판단하면 편합니다. 단지 포장재를 친환경으로 바꾸고 그리고 일정 금액을 사회에 기부한다? 이거는 진짜 ESG라고 보기는 어려워. 단지 ESG의 기준에 맞는 그런 틀이 정말 빼곡하게 있거든요. 단지 그 빼곡한 여러 개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ESG를 잘한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 정말 그린워싱이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ESG와 관련한 소비자들을 겨냥한 말과 뭐 뉴스 기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당연히 실제 잘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런 좀 ESG라는 말에 이 기업은 착한 기업이구나 라고 속지 않으셨으면 해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